혹시 마누라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쓰는 이 단어에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왕실의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좀 편하게, 격식 없이 부를 때 쓰는 말, 이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마누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한국어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신분 하락을 겪은 단어 중 하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그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쓰는 말이 됐으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치 탐정처럼 역사 기록 보관소의 문을 열고 그 안의 단서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을 보면 마노라 혹은 말로아가 다름 아닌 임금, 그러니까 왕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원래는 남녀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었던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학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파고들어서 이 마노라라는 말이 사실은 훨씬 더 오래되고 강력한 칭호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게 바로 마립간입니다. 신라시대의 왕을 부르던 최고의 칭호였죠. 으뜸, 머리를 뜻하는 마루와 우두머리를 뜻하는 간이 합쳐진 말이니까 말 그대로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마누라의 뿌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높은 신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고대 신라의 마립간에서 조선시대의 마노라를 거쳐 오늘날의 마누라까지. 이 흐름이 보이시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왕을 부르던 말이 지금처럼 아내를 부르는 말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역사만 봐서는 안 돼요. 시야를 좀 더 세계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궁중 언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후에 왕실이 스스로 언어를 좀 간소화했어요. 태국은 지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왕실 언어를 보존하고 가르치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죠? 외부의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원치 않게 어휘의 지위가 격화되는 피동적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언어의 지위가 정치 권력에 의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역사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고려 말입니다.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중국 원나라의 간섭이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원나라 입장에서 볼 때 고려가 황제국에서나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거슬렸던 겁니다. 감히 제후국 주제에 이런 식이었겠죠? 결국 언어에까지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황제에게만 쓰던 폐하는 제후왕을 뜻하는 전하로, 황제가 스스로를 칭하던 짐은 고로, 황제의 사면을 뜻하던 사는 유로, 전부 강제로 한 단계씩 격화됐습니다. 나라의 쉼을 잃는다는 게 언어에까지 이렇게 뼈아픈 상처를 남긴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가지고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입니다. 과연 마노라는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오게 됐을까요? 조선 후기로 오면서 왕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언어, 즉 궁중 언어를 둘러싼 단단한 벽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왕족만 쓰던 존귀한 말들이 슬금슬금 민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높은 뜻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죠. 재미있는 건 마누라가 혼자 변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흔히 남편이나 나이 든 남자를 부를 때 쓰는 영감 있죠? 이 영감도 원래는 아주 높은 벼슬아치를 부르던 존칭이었습니다. 이 영감과 마누라가 마치 한 쌍처럼 각각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는 평범한 말로 함께 변해간 거죠. 이런 엄청난 언어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는 대략 19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종실록을 보면요. 마누라가 더 이상 왕실 용어가 아니라 아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된 첫 기록이 등장합니다. 마누라에 이런 왕실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어떠세요? 앞으로 이 단어가 예전과 똑같이 들릴까요?
이 마누라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말 속에도 수백 년의 권력, 정치,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